네, 정치여담야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연이틀 수해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경북 산사태 현장에 이어서 어제도 충청 지역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서 피해 농민을 직접 위로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물이 위에까지 찼구나. 이게 지금 무슨 하우스예요? 이건 뭐 사과대추. 사과대추. 이거 뭐 여기 다 가봐야 되겠네. 근데 이 저기 뭐야 하우스 파이프는 괜찮은데 이거 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파이팅. 네, 윤 대통령이 연이틀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동료를 했습니다. 먼저 김종혁 위원장님, 오늘 13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당 지역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조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그 지원이 나서겠죠. 그러니까 그 세세한 항목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재난을 당한 분들이 다시 그 재활 의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그 지원책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뒤에도 이 피해를 본 분들이 워낙 많고 그 피해가 많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야당이 있던데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한 우선 선포한 13곳 중에 한 곳에 포함된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와 그 익산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보다도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미 논이랑 벌써 다 잠겨 있고 그 초등학교 강당에 모여 계시는데 이재민들이 막 그 대표를 얼싸안고 통곡을 하시는데 네. 저희들 모두가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정부에서 주는 특별 재난 지원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도부가 또 경북에 가서 현장 출고를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저도 국민의힘에서도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특별 TF를 빨리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저기 복구, 수해 복구와 그다음에 이제 재발 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으로는 추경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법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재난특별법이죠. 재난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기본법을 빨리 개정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수해복구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그걸 빨리 좀 만들자, 빨리 제정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수해가 좀 있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논의됐던 게 이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는데 수해복구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현 정부 내 부처 간에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그다음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신 우리 국민들을 보듬고 살피는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이 피해 복구 또 피해자 지원 그리고 수해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야당께서도 야당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고 계시니까 여야 모두가 이렇게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9년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그 한강 제방이 무너져서 물난리 났던 고양시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거기 살지 않을 때입니다. 네. 가서 이게 사실 물난리라는 게요, 잠겼을 때 잘 모릅니다. 근데 물이 이제 빠지고 나잖아요. 참혹하죠. 그 참혹한 현장이라는 게 우리 기자해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네. 그 현장이라는 게 불이 날 때와 불이 꺼져서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물이 수재가 났을 때 그 물이 빠졌을 때 그 현장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고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주 엄혹한 시기니까 이 자연재해에 맞서서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의 어떤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듬어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해 지원 여야가 합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조금 전에 이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그 소식 알아보기 전에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터지 잡았다고 볼때처럼 던져가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마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강이 생겼습니다.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피해가 컸던 지난 토요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어제 오늘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볼때처럼 던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 없어요.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전 오후 2시쯤에 대구시청의 기자실에 찾아와서 직접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과 문도 냈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래픽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중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운동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자,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서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이 골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3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또 SNS도 올리고 하다가 만 하루 정도 지나서 오늘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는 적절했지만 좀 떼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도 들 법한데요.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각에서 볼 때는 튀는 행보를 좀 하신다고 하지만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이 젊은 분들과 젊은 층들과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잘했어요. 그분들의 정서를 알았기 때문에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이 수해 때 골프 친 거는 본인 말씀 중에 이번에 또 이제 이 사과문에도 보면은 이 절법했다.
그리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 설사 그렇더라도 여당의 당대표까지 하시고 대선 후보까지 하셨기 때문에 경선 후보죠. 대선 경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정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좀 전에 저희 화면 봤듯이 이제 기자들과 여러 국민들이 지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내놓은 사과문을 조금 더 빠르게 본인이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뭐 매뉴얼대로는 했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 정도 되는 위치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오늘처럼 사과문을 빨리 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변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까지 열어서 징계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게 맞았다.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 또 징계 과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에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었죠. 자,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마당에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그래서 그건 이제 윤리위가 결정을 할 문제인데 네. 저희 윤리위는 황정근 변호사님이 아마 윤리위원장이잖아요. 네. 아주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지난번에 우리 당대표 문제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 그 징계 논의할 때도 네. 사실은 당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거는 윤리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설명을 보면 구구절절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그거잖아요. 15일 날은 대구에 비가 안 왔고 나는 오전에 예정된 대로 그냥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길래 1시에 그만뒀다. 네. 근데 오후 4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걸 갖고 문제 삼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배경에는 아마 과거에 강원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불이 났을 때 오전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불은 오후에 났는데 네. 공격받기는 불이 났는데 골프를 쳤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강하게 나서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던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때때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대놓고 그거를 너희들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정치인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옳지도 않고요. 독재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홍카콜라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젊은 층들한테 아우 굉장히 시원한 소리, 소신에 있는 소리 탁탁 뱉어내니까 그거 좋아.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취하시면 안 되고 뭐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좀 과하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제가 이런 경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기자들이나 수준에 맞는 질문하세요. 뭐 이런 공박을 한다든가 이게 좀 과하셨죠. 어제는 오히려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운 꼴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사과를 한 것은 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의 진상 파악을 김기현 대표가 지시를 했었는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어떤 얘기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떻게 들어가고 계신지. 혹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좀 이어질까요? 대표님 보시기에 뭐 중징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처신이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 밖 말고 당내에서도 나오는데요. 당대표로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진상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죠? 징계 필요성 여부도 진상조사 끝나봐야.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가 끝이 안 나는 마당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네. 이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김기현 대표하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부각되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많이 자제하시네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두 분이 붙었었잖아요. 네. 결국은 상임 고문을 해촉했고
그 홍준표 시장은 그 헤쳐간다고 내가 할 말 못하겠느냐. 그리고 저번에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는 대통령실을 강도롭게 비판했어. 저 정치를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면은 더 확전되기 때문에 좀 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나흘만이라도 홍 시장께서 오늘 이제 사과문을 내셨고 사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리위가 열리긴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당 사정입니다만은 열리더라도 뭐 경고를 할지. 원래 지금까지 저 사과문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과 나오기 전에는 무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그쪽 내부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잖아요. 최고위원들 발표도 나오고 예전에 뭐 2006년도에 홍문종 의원이었나요? 그분은 뭐 제명까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수해 때 골프 쳤다가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사과문으로 양쪽이 좀 이렇게 좀 톤다운을 시키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홍 시장도 이번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홍 시장은 계속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따져봐도 따져볼 만하다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거는 일단 총선도 많이 안 남았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본인의 대권으로 가는 어떤 계기가 또 될 수 있어요. 발판을. 그렇기 때문에 TK 지역의 공천 문제랄지 이런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하려고 하실 텐데 이번 사안으로 본인에게 무슨 뭐 저기 윤리위에서 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입장, 이런 계산도 좀 들어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일단 윤리위는 내일 예정대로 회의를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만 골프 친 그 상황 자체는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골프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배보다 배급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재난이 그렇게까지 갑자기 비가 쏟아질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뭐 그 피해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갔던 거니까 나갔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바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된 거고 김기현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는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금 현재 모든 그 정부 여당, 뭐 야당까지도 마찬가지로 수해 복구 그리고 그 이재민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집권 여당에서 그 대구시장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시장, 대구시장과 그리고 당대표, 당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그게 볼썽사납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이라는 거는 만약에 저기서 당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가 돼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마 김건희 여사 뭐 명품 논란에 대해서도 저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말 꼬리를 잡힐 것 같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신 것들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윤리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곳이라고 하니 내일 회의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자,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오락성 행사나 유흥, 특히 골프를 아주 명문화했어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거 사실은 대구에는 비가 안 왔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전국 정치인을 자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토요일 골프 정도는 좀 그냥 아주 깔끔하게 취소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두 분의 성격도 좀 비슷하다. 아마 두 분 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 3.1절 골프를 치셨어요. 3.1절 날 골프 치는데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혼이 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 여러분 제가 사례가 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 아니 내가 그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내 돈 내고 골프 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셨거든요. 비슷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홍 시장 반응. 근데 이번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국민과 싸우겠다는 듯이 막 나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분이 저렇게 그 감정, 버럭하는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국민께 머리를 숙인다면 저분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도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결국 사과를 하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좀 상당한 좀 타격을 입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과까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토요일 날 골프를 치고 월요일 날부터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때 해명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고 SNS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지난 17일부터 그랬습니다. 어제까지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좀 보면 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서에 어디 있냐 이렇게 올렸었고 또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 주말은 자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서 정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하게 된 건데 첫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도 그럼 기자들은 말이야 주말에 나오라면 그냥 나옵니까?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오라면 나오죠. 나옵니다.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이런 일 벌어지면 다 나오라면 다 나옵니다. 그럼요. 다 나와서 일하죠. 일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홍 시장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계속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하니까 집권 세력 내에서 논란이 계속 커졌어요. 결국 징계까지 하자, 유일까지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징계까지 가는 거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을 또 건드렸다.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이번에 홍 시장이 했던 이런 골프 논란으로 부담이 상당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시다가 변화가 어제 오후에 어제 보면은 윤리가 열린다고 하니까 당 방침이 그렇다면 따르겠다. 내가 의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부터 이거 좀 심상치 않게 가는데 이러다가 징계받으면 정치적 입지랄지 이제 불과 9개월 남은 총선 때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랄지 이런 분들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하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좋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사과를 하시면 사과하면은 또 들어보면 진짜로 그때는 대구에 어떤 수혜가 없었고 대구 시장으로서 할 일은 또 하신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작동이 됐고 하니까 좀 많은 국민들이 이해했을 텐데 본인이 사안을 좀 키워왔어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아까처럼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 하면서 또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사과를 하신 게 잘했다고 보고요. 그거는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양형 결정에 어떤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화면이 준비됐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사과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썼고요. 또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자들과의 문답을 일컫는 얘기 같습니다. 또 그리고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명확히 사과라고 썼는데요. 자, 어쨌든 내일 윤리위가 징계 개시에 나설 경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 수긍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또다시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윤리위에서 만약에 징계 개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징계 개시는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리위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 본인이 의를 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사실 당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분이 또 현직 대구시장인 분이 저런 발언들을 통해서 뭐야 좀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 생각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널리 퍼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고 또 당원 당규에도
그 굉장히 좀 재난 상황 같은 것들이 우려될 경우에는 그런 골프를 딱 찍어서 그런 거 치지 마라. 몇 가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쎄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마 그냥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골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골프라는 운동이 너무 좋고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골퍼들 사이에서는 본인 상이 아니면 절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조건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강제처럼 또 골퍼가 그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상당 부분의 금전적 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무리해서 골프장에 나갔다가 지금처럼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돌발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데 골프장에 있었다. 이거는 마치 이것 때문에 골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그냥 받아들여지기는 뭐 마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참 공직자들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골프가 골프이고 500만 명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럼요. 대중 스포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프가 갖는 이른바 특이한 정서적 거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이냐 골프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혹시 두 분의 고위 공직에 가시면 골프 좀 쉬시죠, 뭐. 과거에 집이냐 직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